오늘의 학습 목표 잘 달성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온의 형성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내고 이온식으로까지 표현을 해보는 거였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인 리튬 원자입니다. 정기적 중성인 상태에서요. 전자 한 개를 잃어서 리튬 이온이 되는데요. 원자핵의 전하량은 그대로 플러스 3이고 전자 한 개를 잃었으니까 전자는 두 개만 그려주면 되겠죠? 이 이온의 상대적인 전하량이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온식으로 나타낼 때는 원래는 1 플러스라고 써야 되는데 1은 우리 항상 생략하니까 그냥 리튬 플러스 Li 플러스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이온이 정말 양전하 또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조금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럴 줄 알고 우리 두 번째 수업을 바로 이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온 두 번째 시간에는요,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수업에 학습지 2장을 올려줬는데요. 두 번째 장을 함께 보면서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실험을 통해서 이온이 전하, 즉 양전하 또는 음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입니다. 일단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영상부터 함께 봐볼게요.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하기.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흰 종이에 플러스를 표시하고 페트리 접시 중앙이 플러스 표시의 정중앙에 오도록 페트리 접시를 놓습니다. 페트리 접시 양쪽 끝에 금속판을 고정한 다음 페트리 접시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습니다. 전원 장치를 연결하고 전류를 흘려준 다음 페트리 접시 가운데에 과망 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리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과망 가니즈산 칼륨 수용액 대신 황산구리 수용액으로 실험을 반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실험 결과 정리해 볼 건데요. 실험 결과를 정리하기 전에 이 실험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물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인데요. 수용액이라는 거는 물 숫자예요. 과망가니즈산 칼륨을 물에 용해시킨 용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과망가니즈산 칼륨은요, 이온과 이온이 결합한 물질이기 때문에 물에 녹이게 되면 다시 이온과 이온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과망가니즈산 칼륨, 어떤 이온과 어떤 이온이 결합한 물질일까요? 이름에 힌트가 있었죠. 과망가니즈산 이온 MnO4-와 칼륨 이온 K+로 이루어진 물질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때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보라색을 띱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망간이지산 칼륨을 물에 녹여서 수용액을 만들면요, 이렇게 보라색을 나타내게 되고요. 물 속에서는 과망간이지산 이온과 칼륨 이온으로 나누어져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황산구리 수용액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황산구리 어떤 이온과 어떤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황산이온과 구리이온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때 구리이온은요, 파란색을 띠게 됩니다. 즉, 황산구리를 물에 녹인 황산구리 수용액은요, 이렇게 구리이온 덕분에 파란색을 띠게 되고요. 황산이온과 구리이온으로 이온화돼서 존재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온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이 있는 이온을 이용을 할 거예요. 여기서 황산구리 옆에 있는 이 숫자 2는요, 구리 이온이 이가의 양이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실험 과정을 정리해 볼게요. 일단 페트리 접시 중앙에 플러스 자를 그려서 중앙을 잘 표시를 해주고요. 양쪽에 금속판을 연결하고 질산칼륨 수용액을 페트리 접시 위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전원장치를 연결했어요. 이때 우리가 페트리 접시 전체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려준 이유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실험에서 내가 페트리 접시 전체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고 싶어요. 질산칼륨 수용액 속에는요, 질산이온도 존재하고요, 칼륨 이온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전하를 띤 입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도록 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순수한 물에는요, 이온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질산칼륨 수용액처럼 이온이 존재하는 물질을 넣어야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중앙에 두 가지 물질 떨어뜨려 볼 건데요. 첫 번째로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은요, 과망간이지산 이온 때문에 보라색을 띈다고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전원장치를 켰더니 처음에는 골고루 퍼지다가 보라색이 점점 플러스극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황산구리 수용액 이용했어요. 황산구리 수용액은 구리이온 덕분에 푸른색이죠. 전원장치를 켰더니 이번에는 푸른색이 점점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했던 실험이고요.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볼게요. 두 번의 실험에서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을 사용했을 때는 보라색이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지만 황산구리 수용액을 사용을 했을 때는 파란색이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했어요. 우리가 단순히 실험 결과만 봤을 때는요, 이게 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온 모형을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보라색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이지만 이 수용액 속에는 두 가지 이온이 존재했었죠. MnO4- 과망간이지산 이온과 K+ 칼륨 이온입니다. 이때 보라색을 띠는 과망간이지산 이온이 음이온이기 때문에 전원장치를 연결하면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 극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보라색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리하면 보라색의 과망간이지산 이온이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럼 이때 칼륨 이온은 이동을 하지 않을까요? 칼륨 이온 역시 양이온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겠죠. 하지만 칼륨 이온은 무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를 직접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파란색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한 이유 분석해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직접 이온식을 채우고 아래 빈칸까지 한번 채워볼까요? 황산구리 수용액에는요, Cu2+ 푸른색의 구리이온, 그리고 SO4 2-
황산 이온이 존재하겠죠. 이때 파란색의 구리 이온이 양전하를 띠고 있어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파란색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황산 이온은 음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지만 무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할 수는 없는 거겠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페트리 접시 위에 존재하는 이온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실험 과정에서 가장 먼저 페트리 접시 전체에 질산칼륨을 넣어줬다고 했죠. 그래서 페트리 접시 위에는 질산이온과 칼륨이온 역시 존재하게 되고요. 얘네도 서로 반대의 극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는 이유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류가 흐르도록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전기적인 힘을 이용해서 이온을 이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페트리 접시 위 전체에 전류가 흐르도록 해야 되겠죠. 이때 순수한 물에는 이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질산이온과 칼륨이온이 존재하는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질산이온, 칼륨이온 모두 무색이기 때문에 색깔 있는 이온이 이동하는 결과를 관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장점까지 있겠죠? 자, 그럼 바로 연습해 볼게요.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세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CuSO4 황산 구리를 이용한 실험이죠. 이때 푸른색을 띠고 있는 구리 이온이 양이온이기 때문에 푸른색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번 푸른색의 구리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3번 전원장치는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4번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는 이유는 전류를 잘 흐르게 하기 위함도 맞죠. 2번 볼게요. 이 실험에서 황산이온, 음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 쪽으로 분명히 이동은 합니다. 하지만 실험을 통해 이동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황산이온은 무색이기 때문에 이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보기가 자주 나올 건데요. 황산이온 분명히 이동은 하지만 색깔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방금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래에 있는 빈칸 채워볼까요?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요. 양전하를 띠는 양이온은 반대 전하를 띠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음전하를 띠는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이 실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이온이 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해본 건데요. 자, 지금 푸른색의 이온 CuE 플러스 구리이온인 것 같아요.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MnO4 마이너스 과망간이지산 이온인 것 같아요. 음이온은 반대극인 플러스 극 쪽을 향해 가겠네요. 오늘의 학습 목표 잘 달성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실험을 통해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하는 게 오늘의 목표였는데요. 먼저 색깔이 있는 이온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가 화면에 나와 있는 푸른색의 구리이온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보라색의 과망간이지산 이온이 되겠죠. 자, 이때 전류를 흘려주면 이온이 이동하게 되는데 서로 반대극을 향해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 수업 정말 끝이에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온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거고요. 다음 시간까지 수업을 들으면 우리의 중간고사 진도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